에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국회 다수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정책을 잘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의 새로움을 위한 뉴민주당 플랜을 잘 준비해서 저희가 곧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해 갈지. 두 번째로는 여야 정책 협조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오셨을 때 내용이 토론되고 제안됐던 정책 협의나 공통 공약 추진 또는 비쟁점 법안에 대한 정책 협조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응하겠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기자 시절 때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고 경륜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박대출 이관섭 핫라인이 열려서 여권 내에 정책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까지 정부 여당이 원하는 정책과 법안이 통과되는 진정한 핫라인을 원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전화를 열어놓고 협조하도록 기다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화와 또 채널을 열고 정책 협의하자는 것이 진심이라면은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하셔도 정책 협의에 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께서 당정 간의 소통과 메시지가 일관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합니다. 우선 헌재 판결에 대한 메시지가 여권 내에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양심 없이 세치허로 국민을 속이는 법기술자이고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헌재에 대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야당 대표가 말씀하신 것보다 강한 표현을 하셨는데 헌재에 대한 탄핵 용의가 진짜 있으신 건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께서는 본인에 대한 그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것이 깃털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용어인지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데 헌재에 대한 탄핵 여부도 그렇고 또 탄핵이라는 헌법상 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권 내 주요 인사들부터 입장과 메시지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양심 없는 법기술자이고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는 줄 알아서 저는 사실 조금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부터 스스로 생각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69시간 문제를 본인들이 던져놓고 괴담이라고 한 것도 있었지만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던진 것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잘랐는데 최근에 던지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나경원 전 의원을 왜 잘랐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민생과 공정한 법치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치를 표방하는 검찰 정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검찰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법치를 표방하는 분들께서 반법치를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가 하면 직접 일본 총리를 만나서 지금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이었다고 판단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외교적 도발에 대해서 무대응을 하는 위헌적 대응을 하셨고 김기현 대표께서는 헌재의 판결과 헌재 자체를 거의 인신모욕 수준으로 공격하는 반법치적 행태를 취하셨고 한동훈 장관께서는 틀린 내용을 가지고 헌재에 간 것까지는 법률가로서의 역량의 부족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판단이 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을 대국민 선전하고 심지어 그 결과가 5대 4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5대 4니까 용인하기 어렵다라는 방식으로 선전하는 것은 정의와 법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돼야 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입만 살아있는 법기술자의 사회를 만드는 표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가 언필칭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사이비 법치주의로 가는 데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 외에도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지금 정치적 선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는 이전에 대한 준비 행위라든가 또는 민간 인사의 직권남용 형식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KT 문제가 다 사실은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위헌 위법의 성적을 그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우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 외교 이번에 보였던 외교는 한마디로 저는 윤친일 외교라고 보는데, 윤친일 외교는 과거사의 문제, 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배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국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국익을 위배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선공후득을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는 공선한 아주 통큰 친일 행위를 하신 후에 득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외교는 선공후득이 아니라 실실실실 외교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국익적 대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할 수 있으나 일단 최소한 윤친일 외교의 최소 5대 반국익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도 의제화에 무대응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레버리지를 상실할 우려를 지금 야기했습니다. 큰 외교적 국익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를 야기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65년 협정, 한일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전혀 틀린 주장을 함으로써 법리에도 틀리고 국민과 국가의 국익을 위배하는 반국제법적, 반헌법적 국익 침해 행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대일 관계에 있어서 나름 멘토적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한 하토야마 전 총리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대일 외교는 굉장히 얻은 것이 없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일본 내에 한국의 대일 외교에 있어서 그간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였던 일본 내 합리파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외교적인 국익 손실 행위를 가져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정당한 대일 주장의 레버리지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향후 경제 안보에 있어서 대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또는 정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대미 협상력을 소실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익 위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는 일본의 경제 도발 후에 한국이 소부장을 스스로 살려서 상당한 소부장 생태계를 지금 가동시켜 왔는데 이번에 아무런 섬세한 케어와 섬세한 협의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한국 소부장 생태계가 이제 살아나고 있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소부장 리스크를 가져온 대단히 위험한 경제적 국익 위배 행위를 했다.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저는 사실은 현재 국익을 감안해서 오늘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은 최소 다섯 가지에 더해서 상당히 많은 국익 위반 행위를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걸쳐서 깊이 현재의 반국익적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천원 아침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유류세 법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었고 그때 이미 전 세계적인 물가 인상에 대비해서 유류와 식대, 에너지와 식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 기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관심을 갖고 있던 대목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김기현 대표나 당정이 이 천원 아침밥, 천원 학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는 저희의 기존의 입장에 따라서 대폭 적극 늘리고 현재 아침밥을 잘 먹지 않는 학생들의 문화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아침밥 제공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까지 해서 그 천원 학식을 실효화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주 초보적인 시장 만능론과는 다른 현재와 같이 이 물가가 어려운 이런 국내외적 상황에 딱 맞는 해법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앞으로 더 노력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금 잘 통과된 양곡관리법을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지금 이번에 한 천원 학식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굉장히 스스로
자기 얼굴에 국민의힘이 침뱉기다. 천원학식 침뱉기고 국민의힘 침뱉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왕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으니 많지, 최소한 지금과 같이 물가가 어려운 시기에는 적어도 여야가 함께 아무리 적어도 2, 3년 정도는 진행을 해보고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수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해서 이미 천원 학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양곡관리법을 고민도 안 하고 거부하겠다라는 방식의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미국발 금융위기가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앞으로 당에서는, 그리고 정책위에서는 특별 주시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빌라왕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빌라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기히 있었던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현재의 국세 제도상 예를 들어 공매를 했을 때 국세를 우선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야말로 여야가 법을 시급하게 손볼 것이 있으면 손보고, 법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안심을 지켜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협조의 문은 열려 있다. 정부 여당이 국익 우선, 나라 우선, 민생 우선으로 접근하신다면 국회 다수당은 언제든지 그 정책 협조의 문과 전화를 열어놓고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로 출발하신 국민의힘 정책위 잘하시길 바라고, 정부 여당도 메시지를 안정시키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